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학 에세이의 한국 선악 부분인데요. 송창식, 가수 송창식의 음악과 선이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 송 선생님 이 연습하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선생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BTN 불교 TV입니다. 불교 TV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 TV 시청자들, 불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초파일 감사합니다. 가수 송창식입니다.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 희수연 때 77세 희수연 때 그때 뵙고 올해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뭐 건강이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겠죠. 뭐 잘 느끼지는 못해요. 선생님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연공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선생님 저기 1800일 연공을 작년에 2024년 12월에 끝났어요. 끝나셨다고요. 예. 그러면 1800일이면 거의 이제 30년이죠. 30년에서 한 150일 정도 깎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연공하시는 걸 뭘로 하셨습니까? 난 그거 그냥 이렇게 뱅뱅뱅 도는 걸로 했는데 처음에는 보통 우리말로 기마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입선으로 시작했어요. 그걸로다가 만일을 채우리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내 동생 중에 도 닦는 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더니 형님 그러지 말고 그냥 입선 자세를 일부러 취할 거 없이 그냥 놔두시면 몸이 빙빙빙빙 돌 테니까 그냥 도는 상태로 그냥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좋다 그러고 이제 그걸로 했지요. 그렇게 해서 30년을 하루 2시간 정도 하신다고요? 그렇죠. 2시간 처음에 시작은 2시간도 넘었었어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한 2시간쯤 되면 한 덤이 끝나던데 조금 지나니까 한 3시간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전부 합해서 한 2시간 되는 정도였었죠. 선생님께서 이제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밤낮이 좀 바뀌어서 생활 루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로 사람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선생님이 이제 일어나시자마자 오후쯤 일어나셔서 이제 운동하시기 시작할 때까지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일어나면 일단 화장실을 먼저 가고 예? 거기 가서 책 매일 읽는 독서를 거기서 해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하세요? 1시간 정도 앉아 있지요. 그러면 이제 책을 1시간 정도 읽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독서도 연공이 마찬가지예요. 거의 되신 거네요. 책이 없을 때는 못 읽으니까 뭐. 근데 하기야 그래도 무슨 잡지라도 읽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운동 시작하는 거죠. 바로 운동 시작하고 한 2시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샤워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거죠. 저도 제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 선생님한테 입선을 배웠거든요. 입선 배우고 한 몇 년 했어요. 몇 년 하다가 선원에 가서 정진할 때도 좌선하지만 혼자 1시간씩 입선하러 하고 했는데 기마세로 50분 일단 무조건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힘이 안 빠져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그렇죠. 힘 빼는 게 뭐 관건이었으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힘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돌게 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힘을 빼는 과정에 기마세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있다가 그냥
무작정 한 시간씩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야만 서 있을 수 있지. 근데 힘을 빼가는 그 과정에 몸이 자꾸 움직거리는데 그 움직거리는 걸 힘을 자꾸 빼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걸 힘을 빼서 못 움직이게 만들지 않아 버리면 사람이 돌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몸이 휘청휘청 하는 걸 놔둬 버리면 그 관상에 의해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도는 게, 그 도는 걸 그냥 놔둬 버리는 거죠. 이렇게 돌아라 그러고. 뭐 처음에는 막 넘어지고 난리네요. 저는 서가지고 있는 것만 했어요. 선원에서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힘 빼는 게 너무 힘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자세가 막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흐느적거리고. 근데 선생님은 그걸 가만히 놔두셔서 계속 도시고 한 공간이 한 4m 이상 되는 공간을 항상 예, 항상 쓰셨다면서요. 그게 필요했었죠. 근데 예. 나중에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공간이 커도 그걸 다 쓰더라고요. 돌면서. 그러니까 이제 넓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나중엔 뭐 그냥 작은 공간이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하시니까 매일 그 운동을 수련을 하셔야 되니까 외국에 나가시거나 미국처럼 돌아올 때 하루가 없어지는 나라는 안 나가시는 걸 30년 하신 거죠. 그렇죠. 외국에는 무조건 안 나갔어요. 그게 호주에를 한번 갔었는데 호주는 우리가 이제 경도가 비슷하니까 괜찮을 줄 알고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뭐 똑같이 운동을 하긴 했죠, 호주에서도. 근데 어쨌든 갔다 와서 보니까 그냥 한국서 한 거랑 조금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몸에서 상태가. 그 남반부에 가서 하고 오니까 밤낮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게 또 그죠? 밤낮도 바뀌었지만 네, 어쨌든 계절도 그, 바뀌고. 예, 계절도 바뀌고 기운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몸으로 느끼는 기운이. 그러면 선생님 이제 그 원래 목표하셨던 만일 연공을 다 하셨는데 요즘도 계속 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계속 습관처럼 하는 거죠. 매일. 연공은 끝났다 하더라도. 네. 선생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계속 그냥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별다른 일 없으면 하는 거지요. 다른 게 또 생기면 모르죠, 그거야. 그러면 선생님 처음에는 입선으로 참선하시는 그런 형태로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30년 되시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제 선이나 선정 수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생활이 되시는 거죠. 만일을 돌아보면 그게 그냥 선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짧은 만일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만일 하고 나서 이거 이렇게 했구나 그러고 보면 그저 하루 한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게. 만일이 하루 한 것 같다. 이야, 스님 아주 멋진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행을 닦는다, 내가 뭔가 한다, 뭐 유의법처럼 됐는데 나중에는 그냥 생활 속에 녹아가지고 그냥 무의법이 되신 거네. 그렇죠. 습관도 무의도 무의도 너무 심한 무의인 거지 뭐 그냥. 네, 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하는 거니까. 예. 선생님 그 어머님의 위패가 저희 해인사 원당함에 모셔 있었고 제가 출가했을 때 선생님이 우리 원당함에도 오셨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원당함에서 그 스피커를 쓸 수 있게 이 선생님 그 라이브 카페에서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그 스피커를 받으러 왔을 때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그때 연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그때 저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암 스님이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공부하다 죽는 방법이 저 연공이겠구나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좌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스님 지금 이제 스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매일 수련한다는 의미가 보통 우리는 불교 그런 뭐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생사를 해탈한다는 얘기 같은 게 있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수행한다는 거 매일 한다는 게 어떤 우리 불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게 처음에 수행이라고 말을 할 때는 좀 으쓱하죠. 하면서도 뭔가를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벌써 100일 지나고 1000일 지나고 만일로 가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있는 그냥 일이에요. 밥 먹는 것처럼. 나는 이 처음에 어렸을 때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밖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2년을 했는데 겨울에 너무 춥단 말이죠. 바깥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온폭 들어간 곳만 찾아다니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옛날에는 그 덧문만 쫙 열고 들어가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사무실이 있는 그런 사무실들이 많았어요. 그 좁은 통로지 그 계산이요.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밑에보다 위가 좀 나니까 덜 추우니까. 그 계단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아주 이렇게 최대한으로 움츠려요. 제일 작게. 왜냐면 추우니까. 그래 놓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숨을 크게 쉬면 춥단 말이죠.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숨을 잘게 쪼개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잘게 쪼개서 내가고. 그리고 잠도 깊이 못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잠이 깜빡 들어갔다간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는 상태에서 정신이 차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숨을 그런 식으로 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 명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때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동안 말하자면 몸에 그냥 익은 거죠. 19살 때, 예, 19살 때로 예, 19살, 20살 때 요때예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그거를 하는 동안에 이상한 말하자면 내가 보통 때 상상도 못하던 다른 지혜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명상이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계속 그런 상태는 일부러 유지를 시키면서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웬 또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나가지고 기공이라는 걸 또 일부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기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갖다 활용을 하고 그러는 거를 또 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방법대로 또 한번 또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갖고 실제로 몸에서 이 뭐 화후가 일고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다 수행인데 일상화하면 사실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예를 들어서 명상하면서 있던 그 진짜 이런 순간이구나 하고 느끼던 그 순간이 가수니까 노래할 때 알게 돼요. 노래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한 번씩 탁 도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명상이라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지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 뭐 수련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의식을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스님들이 하는 참선은 그거는 수련이지. 왜냐하면 정확한 어떤 그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걸 몸속아서 하는 거니까 늘. 근데 아마 그것도 내가 보기에 생활을 하다 버리면 수련이라고 그러기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음악을 작곡을 하시거나 음악을 연주를 하시거나 노래를 하실 때도 그 명상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 뭐 노력 안 해도 그게 습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게 뭐 생각이 한 곳으로 집중돼 갖고 집중된 거에서만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 그 상태로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냥 생활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백천산매를 수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늘상 그냥 산매가 수용돼. 선생님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노래할 때가 명상하는 때다. 참선하는 때다 이러셨거든요. 예. 선생님 그 노래 중에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노래 마지막에 라스트 고래 사냥하실 때까지 이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한 번쯤부터 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노래가 중간에 또 이제 발라드도 있으시고 하다가 마지막에 고래 사냥하실 때 마지막 모든 기운을 뿜어가지고 이렇게 내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게 선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가 있으신 거죠? 선하고 관계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가는 건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에서는 보통 화두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 그 화두라는 게 일정하게 정해갖고 우리는 한 게 아니고 늘상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의 그 상태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것이 깊어지면 선이 된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제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옆에서 선생님을 뵈면서 선생님과 인연된 것도 벌써 한 23, 4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원당함에 갔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저 뒤에 선생님 환갑 때도 제가 선생님 저 개송도 지어서 했고 저 희수연에도 제가 선생님이 이제 그 조용필 가수 같은 경우는 가왕이라고 그러고 나훈아 가수 같은 경우는 가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희수연이 가선이다 신선선자다 이래서 가선이라고 이름을 제가 마음대로 막 짓기도 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저는 선생님 평생 말하자면 이제 뮤지션 뭐 음악가 가수라기보다는 평생 정말 우리 불교에서 봤을 때 스님으로 보거나 불자로 봐서도 정말 존경스러운 수행자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불교 TV에서 꼭 선생님과 한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그 생각 같은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인터뷰 잘 안 하시고 주로 이제 인터뷰 말고 나는 노래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은 더구나 인터뷰하기 어렵죠. 그렇죠. 예, 이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선생님 제가 저번에 선생님 어디 인터뷰 하신 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수들이 요즘 처음에는 너무 실력이 좋은데 나중 가면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선생님 왜 그렇게 매일 그 고수이신데 매일 노래 연습을 하십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스님들이 뭐 깨달았다고 참선 안 하나? 이러셨어요. 그런 부분의 말씀이 저희들한테 참 귀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나는 음악을 하면서도 내가 뭔가 이렇게 알았다, 속이 깨우쳤다.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럼 처음에 내가 음악을 하면서 뭔가 하나 깨우쳤을 때, 난 다 됐다. 그랬으면 그만이지, 사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또 딴 거 깨우치게 되고, 딴 거 깨우치게 되고, 오히려 몸이 그걸 못 쫓아갔어요. 깨우쳤으면 그걸 몸으로 온데 익힌 다음에 다음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또 다음 상황이 생기고 또 다음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감히 난 최고 가수다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면 몸으로서는 다 못했으니까 머리로 깨우친 것만큼 다 못했어요. 그만큼 깨달음이 많으셨고 음악이라고 하는 게 빨리빨리 시간적으로 흘러가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예, 그리고 그동안 말하자면 교육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빠르니까 몸으로 수련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건 선생님 뭐 이
스님께서 이렇게 뭐 게으름을 피웠거나 뭐 안 했거나가 아니라 깨닫고 하시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그렇게 네, 빠르라서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다고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아, 몸으로 원하시는 만큼 다 못 하셨으니까. 선생님 그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성대 결절이 오셔가지고 성대 결절이 이제 이번에 이제 70대 때 두 번째 성대 결절이 오셨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이 성대 결절이 한번 오시고 나서 또 노래를 하셔서 목을 노래를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성대 결절이 왔는데 빨리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노래를 하시면서 선정 상태처럼 이렇게 집중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목에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잘 조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좀 더 나아지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 70대 때 성대 결절 된 다음에 그 결절을 수술을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소리가 먼저 얻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연습하면 또 익히면 되니까.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난 이렇게 제어할 것이다 하는 게 먼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내가 음악으로 가진 소양이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한 2, 3년이 있으니까 그게 됐었는데 70대 와서 노래를 그 결절을 수술한다면 이게 뭐 6, 7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에는 이게 노래 자체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노래 음악 소양대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노래가 아닌 전혀 다른 노래를 해야 되는 거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와갖고는. 스님 지금 79세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완전 다른 식의 노래를 해야 해야 되는 되지 생각하신다고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스님 지금 79세신데 스님 현역 가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통제가 안 된다면 다른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신다는 예, 거예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음악적인 모든 소양에서 또 한 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80대 때의 노래는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난 70대 때의 노래는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70대 때 내가 70대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래를 완벽하게 내가 못했다.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10년간이. 그래서 혹시 음악을 내가 목소리를 통제하는 그 능력이 만약에 안 돌아오면 그 능력이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소양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원래 그동안 쌓였던 소양이 그대로만 해야 되는 게 음악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죠. 뭐 그래갖고 할 수만 있으면 또 80대 때는 재밌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그게 굉장히 예전에 감명 깊었어요. 스님께서 해오신 음악이 어느 순간에 봤더니 서양 흑인 음악 하거나 우리나라 판소리 하는 이 전주 대사슴 노래의 장원한 젊은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난 두 쪽 다 여기에 못 미쳤다는 생각을 들어서 우셨다 그러셨어요. 예, 내가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한참 눈이 부어 갖고 다녔었어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수십 년을 음악을 했는데 아마추어들보다 못하다니.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그럼 서양식의 완벽한 서양식도 안 되고 우리 음악을 내가 정확히 몰랐다는 그렇죠. 내가 자각이신가요? 원래 체질 속에 있는 것도 네. 못 해냈고. 예. 예. 그 이후에 완벽히 바꾸셨다면서요, 선생님? 예, 완벽히 바꿨어요. 노래 자체도 바뀌고 음악도 바뀌고 아예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그 음악의 이론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래 이렇게 음악을 해야지 그렇게 알았는데
야, 그게 아니다. 그건 그냥 한 부분일 뿐이다. 음악에. 그런 걸 처음으로 그때 느껴가지고 말하자면 좀 신이 좀 났죠. 왜냐면 딴 애들은 요거 모를 걸 그러는 것 때문에. 예? 그런 음악 자체가 지금 또 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는이라는 노래에 우리는 연인 하는 데가 그 연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연모할 연자 그게 아니라 원래 인연연자 연인이었다. 예, 맨 처음에 네. 노래를 만들 때는 네. 인연이라는 그 연자의 연인이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를 만들 때 항상 그래요. 저는 어떤 뭐 발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 때 사람들한테 가장 흥미 있어 하는 것이 남녀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서 가사를 만드는 게 많아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시작은 인연이라는 연인이었었는데 그것도 역시 남녀 간에 사랑하는 연인으로 바꿔서 노래를 만들었지요. 예,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하셨을 때 이게 일반인들은 그냥 사랑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과거에 붙어 있는 인연으로. 그런 예. 거라는 얘기죠. 네. 어쨌든 뭐 소리 없이도 들을 수 있고, 예. 그리고 꼭 무슨 고생스러운 게 고생이 아닌 거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사실. 선생님 뭐 선운사 그다음에 토함산 이렇게 이제 불교 아주 그냥 그 정면으로 불교적인 내용도 많이 만드셨거든요. 예, 토함산은 사실 내 친구가 토함산을 갔다 와가지고 짤막한 시를 하나 썼어요. 토함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참 그냥 버리긴 아깝다 해가지고 그걸 길게 풀어가지고 곡을 만든 거죠, 내가 이제. 선운산은 사실 그때 당시에 위당 선생, 허정주 선생하고 같이 그분의 그 노래 푸르른 날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선운사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헌정한 노래예요. 그걸 그냥. 선생님 그 예전에 선생님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셨는데 절에 가셨다면서요? 천왕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네. 신혼여행을 절에 가셨어요? 예, 거기 갔는데 거기 큰 스님, 거기 계신 큰 스님이 우리 데려다가 무슨 진신사라도 보여주고 그러셨어요. 거기 자기가 가지고 계신. 신혼여행 가셔가지고 진신살이 챙겨나셨군요. 선생님 이제 세상은 이렇게 막 종교에서 이제 벗어나는 탈종교적인 게 되는데 선생님은 뭐 캐롤도 하시고 다 그거 없이 하시는데 나는 일찍부터 탈종교는 아니고 다 포종교예요. 다 포. 예, 예. 종교라는 건 어차피 인간 문화에서 있는 거고, 예? 다 달라 보여도 다 보면 똑같은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스님께 불교는 어떤 겁니까, 선생님이? 불교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빵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김치도 먹지만 매일 먹었던 밥 같은 거지요. 그게. 예, 한국인에게는. 그렇죠. 그건 그냥 있었던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님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 한국학 에세이라는 글을 쓸 때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떠나서 저는 한국적인 것들 속에 우리가 불교가 있고 특별히 또 우리 한국만의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스님 한국이 스님 느끼시기에 한국 불교는 뭐 어떤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까? 일단 수행하는 방법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흐름을 중요시하는 수행인 것 같고 기본이나 맨 나중에 결과보다는 그건 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성하고 비슷하고 특히 한국말 언어하고 비슷해요. 중국말도 보면은
어떤 발음 하나를 해놓으면 거기에 어떤 뜻을 그냥 소리 하나로 집약해서 내는 발음이고 또 그 말을 이어갈 때 이어가는 것들이 좀 이 호흡이 단조롭지 않고 좀 어떤 규격이 있는 것 같고 영어 같은 걸 말하면 특히 그렇죠. 그 뭐 액센트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는 말을 목소리를 내서 하는 거잖아요. 말을 목소리를 내서 하는 때 우리나라 말은 다른 나라 말에 비해서 일단 목소리는 내고 자음 모음을 그 안에서 그냥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안 끊긴다고요. 영어는 호흡의 그 조정을 가지고 말을 만들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약간 들쑥날쑥하다고요. 중국말도 그렇고. 그래서 난 사실 그 잘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 한국식의 불교는 이 원효대사라는 사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예? 왜냐하면 그분 외국에 안 갔으니까. 그래서 수행 방법도 다르고 그랬던 게 아닐까. 서양 사람들은 모든 의식이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점점 넓혀가는 게 의식의 기본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전체가 먼저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생겼지 하고 자꾸 속으로 내부로 줄여가는 의식이고 옷이 서양 사람들의 옷은 이치가 간단해요. 사람들 빨갛게 세워놓고 요만한 천들을 전부 붙입니다. 몸에다가. 전부 붙여가지고 몸에 있는 그 붙인 건 상태를 가지고 전부 꼬매. 그리고 싹 벗기면 그게 의상의 기본이에요. 말하자면. 의상을 만드는 기본. 그래갖고 그렇게 만든 걸 나중에 디자인할 때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해갖고. 그러니까 제일 궁극적인 건 뭐냐면 작은 그 작은 조각들을 전부 이렇게 이어서 몸을 만든 거. 우리 한복은 전체 이렇게 이만한 데다 여기다 몸을 집어넣어서 이게 도포 이런 식으로. 그냥 장사자로. 일단 먼저 이렇게 크게 만들어 크게 놓은 내부로 다음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기다 몸을 집어넣어서 남는 건 남고 모자라는 건 모자라고. 그러니까 통으로 만들어 예. 놓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생김새가 옷의 생김새하고 잘 맞아떨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서양 사람들의 옷매무새하고 한국 사람들의 옷매무새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양복 입은 모습은 아무리 멋있어도 서양 사람들 앞에 딱 서면은 완전히 후줄그레해져요. 수트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한복 서양 사람들한테 입히면 정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관념을 가지고 먼저 조직을 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 그냥 일단 먼저 하고 일단 앞뒤를 따진다 이거죠. 결과하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용맹정진 이런 말 쓰거든요. 그거 아마 일단 무조건 밀어붙인다. 용맹정진은 한국 불교가 제일 잘 맞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저기 가나다라라는 노래를 제일교포에게 한국어 가르치시는 용으로 만드셨다면서요? 제일동 보들 3세들 한국말을 그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만 모아서 가사를 썼어요. 근데 사실 성공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더라. 한글 교육용어로는 근데 선생님 그거를 사람들은 랩처럼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좀 방식이 다르셨죠. 노래를 만드시는 일반적인 노래하고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온 게 랩 같잖아요. 요즘으로 보면. 그런 스타일로. 어쨌든 랩 같은 노래들이 난 좀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담배 가게 아가씨도 있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랩이라고 하는 장르가 없었을 때 선생님 먼저 하셨잖아요. 그 사실 랩이라는 그 장르는 미국서 흑인들이 하던 거예요. 흑인들이 하던 그 자기 보통의 기존의 그 음악에서 좀 벗어난 그런 흥을 말한 거였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은 맨 처음에 옛날에 저희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더 랩하고 원칙상은 상통하는데 진짜 랩은 거기서 물리적으로 지어온 그 나중에 랩이 진짜 랩이 됐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한국어에도 어떤 이렇게 중국의 성조나 영어의 액센트 같은 게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스타일의 언어도 그럼요. 랩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음악적인 요소는 아주 세요, 한국말이. 왜냐하면요,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한국말은요, 미국말은 그 자음하고 모음하고의 목소리 섞는 비율이 확실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액센트는 거기다 딱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어가 안 된다고. 우리는요, 노래를 하면서 그 영어로 노래를 하게 되면 And I love you so 그러면 And I love you so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억양을 그대로 노래를 작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래도 되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되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되고 음악적으로 말하자면 자유가 많다고요. 우리 말이. 그게 굉장히 큰 이점이죠. 처음에는 그게 제일 단점이었어요. 우리나라 말에. 음악을 만드는데. 선생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지금 이게 개량 한복인데 스님들도 개량 한복을 많이 입는데 제가 듣기로는 스님께서 개량 한복을 처음으로 디자인하셔서 처음으로 입으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 선생님 선생님 옷 만들어 주시는 분이 보살님 한 분이 몇십 년째 만들고 계신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걸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다들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강동에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맡겨가지고 수십 년간 그분이 내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네, 맨 처음에는 양복을 잘 만들어가지고 홍콩에 갔어요. 제일 양복 잘 만드는 집에 가서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홍콩에 가서 리셉션 하는데 그 장소에 딱 갔는데 거기 장소가 마침 무용 연습하기 위한 무용 연습실 거울만 쫙 돼 있는 데였어요. 와, 난 그 비싼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냥 보통 옷 입고 나온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창피해서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기서 준비해 갖고 간 전통 한복을 입고 나갔어요. 파티 하는데. 그랬더니 내 눈엔 거기선 내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 옷 멋있다 그러고 여기 무슨 호박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자기 달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선생님? 처음에 개량 한복을 입으셨어요. 75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77년에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 2년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79년도에 처음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기타 치시거나 하실 때도 이 옷이 선생님한테 딱 맞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몸에. 예. 아직도 내가 이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불편스러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왜 그런 옷을 입느냐? 네 생각엔 그게 네가 멋있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편해서 입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편해서 입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멋있어요. 제 눈에도 멋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저도 일단 출가를 해서 일단 한복을 입고 사는 거고요.
예. 스님도 이제 뭐 우리처럼 옷걸음해서 이렇게는 못해도 아, 양복 입고 좌선 한번 해보세요. 예. 아, 그러니까 좌복에 가부좌 틀고 앉을 때 양복 입고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땡기고 뭐 난리 나죠. 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곡을 안 내셨어요. 어느 순간에. 30년 됐어요. 근데 선생님 곡은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옛날에 30년 전에. 몇백 곡 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건 소용없어요. 그거는 잠깐 사람이 참 그 부질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곡을 그때 이미 항상 이렇게 수백 곡이 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곡을 낼 때는 거기서 안 내요. 새로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 중에 좋은 노래가 너무 좋은 노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실제로 노래를 만들 때 거기서 발췌해서 만들고 이럴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이미 지나가지고 내 머릿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예?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 적어놓을 때는 메모로 적어놓을 때는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러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곡을 나중에 만들 때 보면 그거 보면 에이 뭐 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실 때 깨달음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게 맞는 몸으로 만든 음악이 완성되어 있는 걸 딱딱 만들어서 발표하기 전에 또 음악이 새로운 게 나오고 뭐 이러신 거네요. 그렇죠. 그 소양은 점점 바뀌니까 음악적인 소양이라는 게 깊이가 점점 좀 깊어지면 깊어졌지 그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먼저 거를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보니까 요즘은 나 사실 노래 만들고 싶어요. 막 노래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 30년을 몸에서 놓으니까 몸이 노래를 만들게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것도 몸이야. 노래를 새로 만드시는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옛날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 있었던 그걸로 탁 만들려고 벽상 앞에 앉으면 어떻게 만들까 이런 뭐 디테일들이 생기는데 디테일들이 안 생겨요. 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80이 되시고 글쎄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된다고 난 부담감은 있어요. 신곡을 이제 내가 이제 한번 내고 싶다는 마음이 나셨군요. 왜냐면 나이 먹어서는 안 됐으니까. 30년 됐으니까 안 된지. 예, 기대가 됩니다. 담배 가게 아가씨가 끝이니까. 담배 가게 아가씨가 끝이에요? 마지막에 이 생이 다 하실 때 그냥 송창식이라는 나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나는 그거는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어도 괜찮다.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사실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이 정한 대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송창식이어도 뭐 그냥 괜찮다는 거죠. 불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정의 달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초파일을 지나면서 불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 조금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하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불자 여러분께. 왜냐면 지금 특별히 축하스러운 때니까 초파일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 무슨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세기의 법문을 하신 분이 태어났는데 난 사실 그분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그거 최고의 법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의 그 불성을 믿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주 다른 분들이 해석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송창식 스님을 모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스님을 굉장히 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스님께 여쭙고 모든 인생의 부분과 저 수행 부분에 있어서도 저의 스승처럼 많이 여쭙고 합니다. 연공이라는 공부도 선생님을 통해서 하게 됐고 연공책이다, 연공이 가장 귀하다는 말도 선생님 수행하시는 걸 통해서 만들어낸 말이었고요. 그랬는데 오늘 참 엄청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적인 스타일의 불교는 원효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화두라고 하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은 몸으로 먼저 실천하고 용맹정진하는 그런 가풍이 한국인의 DNA에 있다. 이런 참 멋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스님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그 한국학 에세이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이 2025년 을사년에 멋진 부처님 오신 날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많은 그 깨달음과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